안녕하세요. 머니쿠키입니다. 시청자분들 계좌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. 다행히도 3월에 접어들어서 변동성이 조금은 완만해지고 주식도 많이는 아니지만 점차 회복해가는 추세입니다. 3월 말까지 쭉 달려서 이번 달은 기분 좋게 마무리하길 희망해 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금리입니다. 작년부터 올리네 마네 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3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.25% 인상하였습니다.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오히려 금리 0.25% 인상 발표 이후에 주식이 오르고 있죠.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시장에서는 0.5%를 올리는 의견들도 상당 부분 있었는데 0.25%로 확정이 되면서 주식의 일부 호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다들 이제 하도 많이 몸소 당해보셔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?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금리가 오르면 나스닥이 왜 S&P 500보다 더 박살이 날까요? 금리가 똑같이 올라도 주식의 특성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현재 S&P 500과 나스닥이 금리 인상 이슈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앞으로 연말까지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거라는 예측이 다수인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컨텐츠를 만들어 봅니다. 시청자분들 앞으로 투자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이 떨어져야만 하는 건지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. 다른 상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 가격은 떨어져야만 합니다. 주식 투자하실 때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를 중요하게 보잖아요. 주식 가격은 이 회사가 앞으로 만들어내는 이익의 현재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현재 가치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만드는 건데요.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만 원과 10년 뒤의 만 원은 그 가치가 많이 다르겠지요? 10년 뒤의 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확실하게 현재 만 원보다는 작을 겁니다. 이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정확한 수식은 아니고요. 저는 단순히 현재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복잡한 거 다 쳐내고 이렇게 단순화했습니다. 1년 뒤 이익의 현재 가치는 이렇습니다. 2년 뒤는 제곱으로 나누고 3년 뒤는 세제곱으로 나눕니다. 그리고 무한히 이걸 쭉 이어나갈 수 있겠죠? 제가 쓸데없이 식을 길게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. 이거 보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. 에이 뭐 금리 1%인지 2%인지 그거 쬐끔 올린다고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?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실제 이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그냥 예시일 뿐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길면 저도 계산하기가 귀찮으시니까 9년치만 계산해 볼게요. 9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낼 걸로 예상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금리는 제로금리 0%로 가정하겠습니다. 그럼 아까 식에 대입해보면 그럼 분모가 1이니까 그냥 9년치 이익의 합이 현재 기업 가치가 되겠죠. 이게 지난 2020년 제로금리 시절 상황입니다. 9년 뒤에 만 원이 현재 만 원과 가치가 같은 거죠. 금리를 연말까지 2%는 만든다고 하니까 2% 올려볼게요.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수식을 이용해서 쭉 현재 가치로 환산해 봅니다. 와, 이 예시에서는 금리 2% 그것 좀 움직였다고 기업 가치가 10%가 박살이 납니다. 실제 시장에서의 효과는 더 크겠죠. 저는 지금 계산 편하게 하려고 9년치만 한 건데 보통 기업이 9년만 하고 사업 접는 게 아니라 수십 년, 수백 년 할 거잖아요. 그러면 수십 년, 수백 년 동안 만들어낼 이익을 이렇게 올라버린 금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기업 가치 감소분은 10%보다 클 겁니다. 이렇게 금리가 기업 가치, 즉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렇게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네 마네 하면서 투자자들이 요란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주식이라는 게 오로지 금리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같이 봐야 합니다.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이익 성장률입니다. 금리가 0%였다가 2%로 올라서 기업 가치가 박살나는 효과보다 그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10%였다가 20%로 더 급성장한다면 그 주식은 오르겠죠.
저는 단지 금리 인상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예시로 간단히 설명드려 본 겁니다. 그리고 앞서 예시로 설명한 금리 2% 인상 시 주가가 10% 하락도 모든 주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일 뿐입니다. 실제는 기업이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. 그럼 드디어 원래 이 영상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이제 알았는데 이 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회사의 특성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요. 금리가 오르면 나스닥은 S&P 500보다 주가가 더 빠져야 합니다. 나스닥에 속한 기업들은 주로 기술주입니다. 기술주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애플, 마소처럼 지금도 돈을 무지 잘 버는 빅테크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 캐시우드 누님이 좋아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. 지금은 돈을 하나도 못 벌거나 적자 상태인데 아주 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이죠. 어쨌든 나스닥에 속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금보다 먼 훗날 돈을 훨씬 많이 벌 것 같다입니다. 제가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잘 번다고 했는데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먼 훗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. 그에 반해 S&P 500은 어떤가요? 물론 나스닥 대형주들도 상당 부분 S&P 500에 들어있긴 하지만 S&P 500은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성장은 그닥 기대되지 않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자면 은행, 보험 등 금융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존슨앤존슨이나 코카콜라 같은 생필품 파는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죠. 이런 기업들은 지금 돈 잘 벌긴 하는데 앞으로 성장은 별로 없고 그냥 지금처럼 쭉 고만고만하게 잘 벌 겁니다. 이러한 특성 차이가 금리에 대한 영향을 달라지게 합니다.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예시에 코카콜라와 테슬라라고 했는데 단순 예시일 뿐입니다. 실제 이 회사들의 이익은 이렇지 않습니다. 어쨌든 두 기업이 10년간 만들어낼 이익이 동일하다고 해봤습니다. 그런데 그 특성이 좀 다르죠. 코카콜라는 이익 성장률이 10%입니다. 반면에 테슬라는 이익 성장률이 무려 65%입니다. 코카콜라는 이익이 100으로 시작해서 9년 뒤 214로 2배 정도밖에 늘지 않는데 테슬라는 이익이 겨우 10으로 시작해서 9년 뒤 539로 무려 54배가 늘어난다고 가정했습니다. 어쨌든 두 기업의 9년치 이익을 합하면 1358로 같습니다. 일단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로금리 상황에서 9년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금리가 제로이니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같아서 두 기업 모두 현재 가치가 1358입니다. 금리 2% 올려봅니다. 코카콜라는 1241로 기업 가치가 8.7% 정도 까였는데 테슬라는 1194로 기업 가치가 12.1% 까였습니다. 보시다시피 현재나 미래나 꾸준히 고만고만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보다 미래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 걸로 예상되는 기업이 주가가 더 많이 박살납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가치 수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뒤로 갈수록 제곱, 세제곱, 네제곱으로 금리의 영향이 점점 커집니다.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먼 미래에 이익이 큰 기업은 금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. 어떻게 제가 좀 복잡하지 않게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금리를 0.5%나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올해 내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가 주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그게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컨텐츠로 만들어 봤습니다. 영상이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투자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